리자요는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몇몇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한 남자아이를 괴롭힌다. 리자요는 그들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돌이 떨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겁에 질린다.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리자요는 그들을 겁쟁이라고 조롱한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한다. 쿠도는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편지를 보고 그것을 응시한다. 그녀의 하녀가 들어오고 쿠도는 하녀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묻는다. 하녀는 자신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쿠도는 하녀에게 나가라고 한다. 쿠도가 편지를 집어들고 편지 배달을 칭찬한다. 고양이가 캐스카베에게 편지를 가져와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캐스카베가 편지를 읽다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리자요, 쿠도, 캐스카베, 그리고 그녀의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샘에 빠진다. 세 사람이 물에서 나와 쿠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불만이라고 말한다. 리자요가 두 소녀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았는지 묻는다. 쿠도와 캐스카베가 자기소개를 하고 리자요도 자기소개를 한다. 리자요와 쿠도가 소개하는 동안 놀이동산 귀걸이를 한 소녀가 덤불 속에서 숨어서 엿본다. 리자요는 초대받았는데도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크로사키가 덤불 속에 숨어있게 할 거라고 결정한다. 크로사키는 놀라서 화내며 이제 더 이상 화려하게 등장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리자요가 그녀를 부르고 그녀에게 노려보지 말라고 말한다. 리자요가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그녀는 도망친다. 쿠도는 그녀의 드레스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물어본다. 카스카베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녀를 추격한다. 쿠도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새들을 조종하여 크로사키를 멈추게 하고 크로사키는 땅으로 떨어진다. 세 사람은 크로사키를 둘러싸고 그녀가 토끼 인간 하이브리드인지 묻는다. 그들은 그녀의 귀를 잡고 그것이 진짜인지 궁금해한다. 크로사키는 비명을 지르고 잠시 후 그들은 그녀의 귀를 놓아준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들을 리틀 가든에 환영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녀의 세계에 초대되어 길조의 선물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세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며 그들의 능력이 여러 신, 악마, 영혼, 별들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경쟁 게임에서 그 선물을 걸 것이며 리틀 가든은 그러한 게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쿠도는 그들이 항상 자신의 능력을 걸어야 하는지 묻지만 쿠로사기는 그들이 돈, 재산, 특권, 명예 또는 사람과 같은 다른 것들을 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배당이 클수록 그들의 상도 커진다. 그녀는 그들에게 호스트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게임에서 이겨야만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호스트가 신부터 지역 상점 주인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게임은 치명적이고 고된 도전이거나 간단한 상품 추첨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쿠로사기는 카드를 꺼내 간단한 게임을 통해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의 모든 주민이 커뮤니티에 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튕겨 포커 테이블을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자신의 커뮤니티로 초대할 수 있지만 그들이 선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지오이는 그녀가 그들을 시험할 것인지 묻지만 쿠도는 그들이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쿠로사기는 그들이 기회를 느끼지 못한다면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것과는 달리 그들이 거절하면 자신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라초이가 그녀에게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녀는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다. 라초이가 그들의 내기 금액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것이라고 말한다. 카스카베가 그들의 보상에 대해 묻자 쿠로사기는 그들 중 한 명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세승 게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쿠로사기가 게임 참여 계약인 기아슬로를 보여준다. 라초이가 카드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쿠로사기는 수락한다. 쿠로사기가 게임을 시작하고 라초이가 먼저 하겠다고 제안한다. 라초이가 카드를 뽑는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카드를 흩뿌린다. 쿠도와 카스카베가 열린 카드 중에서 선택하고 그들이 게임에서 이긴다. 쿠로사기는 라치오에게 자신이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카드를 열어보니 그것은 스페이드 킹이다. 그는 쿠로사기에게 카드를 외웠다고 말한다. 라초는 쿠로사기에게 세상이 흥미로운지 묻고 그녀는 리틀 가든이 인간 세계보다 더 흥미롭다고 확신시킨다. 진은 도시의 문 앞에 앉아있고 몇몇 아이들이 그에게 쿠로사기의 웨어바우스에 대해 물어본다. 쿠로사기는 진에게 외치며 3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녀는 라치오가 함께하지 않음을 보고 소녀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쿠도는 라치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새로운 세계의 변두리를 탐험하러 간다고 말한다. 쿠로사기는 그를 찾기 위해 급히 떠나고 쿠도는 그녀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언급한다. 진은 그들에게 토끼가 리틀 가든의 창립자의 하인이라고 말하며 그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가고 리틀 가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놀란다. 진은 그들에게 도시의 지붕이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햇빛에 약한 종족, 예를 들어 뱀파이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가 현재 있는 동쪽 지역은 시골이라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말한다. 진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어떤 생물이 뒤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다. 쿠로사기는 숲에서 라지오이를 찾으며 그 지역에서 신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 걱정한다. 그녀는 라지오이가 그들과 경쟁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물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나아간다. 라지오이가 그녀를 보자 쿠로사기는 그들이 함께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라지오이가 GF게임에 참가했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큰 뱀이 물에서 솟아오른다. 뱀은 라지오이에게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쿠로사기는 뱀이 물의 신이라고 인식한다. 라지오이는 뱀이 자신에게 도전했으며 그 도전이 그에게 값어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뱀은 그가 공격을 견뎌낸다면 그는 이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지오이는 결투는 누군가가 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뱀은 회오리를 라지오이에게 발사하지만 라지오이는 그것을 주먹으로 뚫고 나간다. 이것은 뱀과 쿠로사기 모두를 놀라게 한다. 라초가 뛰어올라 뱀의 얼굴을 차서 완전히 기절시킨다. 쿠로사기는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사가미의 힘을 인정한다. 구도와 카스카베가 음식을 주문한다. 웨이터는 고양이의 주문에도 대답한다. 카스카베는 자신의 고양이에게 리틀 가든에 대한 매력을 표현한다. 그리고 구도는 그녀가 동물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구도는 카스카베의 능력을 칭찬한다. 카스카베는 자신도 같은 능력이 있는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전에 새를 조종했기 때문이다. 구도는 그녀가 새를 조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상한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진을 동부 지역에서 가장 약한 커뮤니티인 존도의 리더라고 부른다. 그 남자는 자신을 포라의 갈로 커뮤니티의 리더인 가스퍼 경비원이라고 소개한다. 구로사기는 결투의 상품으로 물나무 묘목을 받고 엘자이오이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물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엘자이오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엘자이오이는 구로사기에게 그가 중요한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며 왜 그들을 리틀 가든으로 소환해야 하는지 묻는다. 엘자이오이는 리틀 가든에 소환된 이유에 대해 구로사기를 추궁한다. 엘자이오이는 그녀의 커뮤니티가 약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구로사기는 침묵 속에서 떨고 있다. 엘자이오이는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다. 진은 가스퍼가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가스퍼에게 말한다. 하지만 가스퍼는 자신이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 거기 있다고 말한다. 가스퍼는 여자들이 쿠로사기와 함께 그의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요청한다. 쿠로사기는 엘자이오이에게 그녀의 공동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엘자이오이에게 공동체의 크기와 활성화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의 깃발이 동부 지역 곳곳에 걸려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년 전 훨씬 더 큰 세력이 그들을 파멸시켰다. 가스퍼는 존도 커뮤니티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주고 쿠도는 이렇게 큰 조직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지 묻는다.
가스퍼는 그것이 리틀 가든에서 가장 강력한 악의 천재인 마왕에게는 큰 도전이 아니라고 말한다. 가스퍼는 아무도 마왕의 선물 게임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진이 그의 커뮤니티를 강제로 게임에 참여시켜 그 커뮤니티를 파괴했다고 설명한다. 쿠로사기는 엘자요에게 그들이 게임에서 패한 후 마왕에게 이름과 깃발을 빼앗겼다고 전한다. 그녀는 모든 핵심 멤버가 사라졌고 선물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과 자신뿐이라고 말한다. 남아있는 멤버들은 모두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엘자이오는 그들이 멸종 직전이라고 비웃는다. 쿠로사기는 그들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엘자이오는 왜 그들이 새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았는지 묻는다. 쿠로사기는 반대하며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악마 군주를 물리치고 그들의 이름과 깃발을 되찾으며 공동체를 재건할 날을 꿈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엘자이오이 같은 강력한 플레이어가 필요하며 그녀는 그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엘자이오이는 악마 군주를 물리친다는 아이디어가 멋지다고 생각하며 쿠로사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쿠로사기의 파란 머리가 핑크색으로 변하고 그녀는 엘자이오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쿠도는 가스퍼에게 그들이 힘없는 공동체인 존 도우 대신 그의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가스퍼는 동의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의 업적과 지역 내 지배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쿠도와 카스카베는 가스퍼의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이미 진의 공동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식은 진과 가스퍼 모두에게 충격을 줍니다. 가스퍼는 그들이 왜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묻습니다. 쿠도는 인간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저주받은 환경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퍼가 분노하며 일어나려 하지만 쿠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억누르고 질문에 답하라고 말합니다. 쿠도는 진에게 공동체들이 게임 중에 깃발을 걸기도 하는지 물어봅니다. 진은 다른 선택지가 없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쿠도는 가스퍼에게 어떻게 그들의 공동체가 깃발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힘을 모았는지 묻습니다. 가스퍼는 다른 공동체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 위협하고 강제로 게임에 참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쿠도는 납치된 아이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가스퍼는 모두 죽였다고 말합니다. 쿠도는 가스퍼의 명령에서 해방하지만 가스퍼는 호랑이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카스카베가 그를 억누르고 쿠도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 비밀을 지키거나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쿠로도는 선물 게임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들은 포라의 갈로의 미래와 존 도이의 자부심과 영혼을 걸기로 합니다. 쿠로사키는 포라의 갈로와 선물 게임을 하는 것에 충격받지만 카스카베와 쿠로도는 가스퍼가 귀찮아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릴지오이는 게임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쿠로도는 그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로는 천천한 눈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천천한 눈은 리틀 가든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상업적 커뮤니티입니다. 쿠로도는 날씨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쿠로사키는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하이즈 건물로 다가가고 로리, 시로야샤가 쿠로사키를 안으려고 달려간다. 쿠로사키가 그를 밀어내고 리즈요이가 발로 받아낸다. 건물 안에서 시로야샤는 자신을 소개하고 리틀 가든에서 계급을 나타내는 문을 설명한다. 문의 번호가 작을수록 도심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주민들도 더 강해진다. 리즈요이가 시로야샤에게 해룡보다 강한지 물어보자 그녀는 동쪽 층장이라며 자신이 더 강하다고 답한다. 리즈요이, 카스카베 그리고 구도는 그녀와 대결하기로 결정하고 시로야샤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녀가 도전이나 결투를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들을 다른 차원으로 텔레포트 시킨다. 그녀는 자신이 화이트 나이트의 주인과 밤여 명의 정령, 리틀 가든의 악마 군주 중 한 명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도전하거나 결투를 원하는지 묻고 리즈요이는 포기합니다. 시로야샤는 게임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그녀는 그들이 상대방으로 그리번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그리번에게 그들의 힘, 지혜, 용기를 시험하게 할 것이며 승리 조건은 그리번에 타고 호수를 돌고 오는 것입니다. 카스카베가 먼저 나서겠다고 제안하고 그리번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번은 이해합니다. 그리번은 자존심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며 자존심을 위해 어떤 보상을 달라고 묻습니다. 카스카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안합니다. 이는 선원들을 놀라게 합니다. 카스카베가 그리번에 탑승하고 그것이 비행을 시작한다. 쿠도는 카스카베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리즈료이는 이제 카스카베가 살아남는 것이 그녀의 몫이라고 말한다. 카스카베는 아버지의 지시를 기억해 그리번과 맞설 때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중력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펜들은 그녀가 집중력을 잃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카스카베는 꼭 붙잡고 그리펜은 공중에서 회전한다. 리즈료이는 그리펜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전형적인 인간이라면 이미 기절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카스카베는 목걸이를 꼭 잡고 그것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고 그리펜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나머지 승무원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응원한다. 그리핀은 마침내 그녀의 용기를 인정하지만 카스카베는 그 등에서 떨어진다. 쿠도는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릴지오이가 그녀를 막는다. 카스카베의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하고 그녀는 의식을 되찾아 공중에서 발을 디디며 땅에 이른다. 그녀의 고양이 칼리코가 그녀를 안아주고 릴지오이는 그녀가 다른 동물의 특징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핀은 카스카베를 칭찬하며 그녀가 자신을 이겼다는 증거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시로야샤는 카스카베가 자신의 능력을 타고났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준 나무 조각과 함께 생겼다고 답한다. 그녀는 시로야샤에게 목걸이를 보여주고 시로야샤는 그 조각을 원형 진화나무로 인식한다. 쿠루사기는 시로야샤에게 게임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시로요샤는 카스카베, 구도, 그리고 리즈요에게 기프트 카드를 주는데 그들은 이 카드에 선물을 보관하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리즈요는 자신의 것이 희귀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로요샤는 리즈요가 선물 카드조차 식별할 수 없는 악마 뒤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그들이 악마 군주의 흔적을 본 후 얼마나 오래 견뎌낼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존도의 커뮤니티에 도착하여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보게 된다. 리즈요는 악마와의 게임이 언제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3년 전이라고 답한다. 리즈요는 그 장소의 유적을 보고 적어도 200년은 지났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악마가 가스퍼의 목을 물고 그는 쓰러진다. 그녀는 그에게 악마의 선물을 주었다고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쿠루사기는 물나무 샘플을 심고 그것이 물 분수를 만들어냅니다. 진은 이제 그들이 선물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커뮤니티를 확장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쿠루사기는 뜨거운 목욕을 하며 새로운 멤버들 때문에 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불평합니다. 쿠도는 그녀에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쿠루사기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쿠도는 뜨거운 목욕이 아이들 덕분이라고 말하고 쿠루사기는 선물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선물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관례라고 말합니다. 쿠도는 선물 게임이 단순한 즐길거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커뮤니티의 문제로 인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녀는 카스카베에게 의견을 묻고 카스카베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계속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쿠루사기는 카스카베에 동의하며 누군가 게임을 즐기지 않고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쿠루사기는 여자들 사이에서 수다를 떨려고 하며 그들에게 취미와 집에 대해 묻습니다. 카스카베는 쿠루사기의 머리카락이 핑크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칭찬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커뮤니티 건물 주위를 몰래 돌아다니지만 리자요이가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는 작은 돌을 던져서 큰 폭발을 일으키고 진을 깨웁니다.
진이 밖으로 나와 리자요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리자요이는 진에게 포라의 갈로가 수상한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리자요이가 얼마나 강한지 언급합니다. 그들은 리자요이에게 포라의 갈로를 무너뜨리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들은 포라의 갈로가 그들의 구성원들을 납치했다고 설명하지만 리자요이는 인질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리자요이는 진이 그들에게 악마 군주에게 복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진은 놀라서 외칩니다. 카스카베와 쿠도는 시로야샤가 쿠루사기에게 고른 의상을 입어봅니다. 쿠도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발견하고 다음 날 선물 게임에 그것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진은 리자요이의 이전 행동에 대해 논쟁합니다. 진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악마 군주들이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자요이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진은 선물 게임에서 이기고 공동체가 힘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리자요이는 진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선물 게임을 통해 힘을 회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악마 군주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리자요이는 그들의 공동체에 상징이 없다고 말하며 이는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이 해야 할 것은 짐을 지고 선배들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름이나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리더의 이름, 진 러셀을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자요이는 그들이 선물 게임에서 승리하면 악마 군주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적하는 자들도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숫자가 부족하므로 그를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공동체의 몰락 이후 사라진 진의 동료들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그중 한 명의 동료가 천안의 경영진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그녀가 곧 있을 선물 게임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소녀는 소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엘자요이는 그들이 남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자요이가 진에게 다음날 선물 게임에서 이기면 그의 옛 동료를 되찾을 것이라고 속삭인다. 진은 이기겠다고 약속하지만 엘자요이는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가스퍼는 불안정한 괴물로 변하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을 죽인다. 나뭇가지들이 성을 덮기 시작하고 악마 군주는 위에서 이를 지켜본다. 그녀는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진의 공동체가 광기의 게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선수들이 성에 도착하고 그곳이 정글임을 알게 된다. 나무 기둥 중 하나가 칼리코를 가두고 진은 그 나무가 악마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구도가 그들의 주의를 끌며 기아슬로를 가리키고 승리 조건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정된 무기로 그를 물리쳐야 한다고 한다. 쿠로사기가 그들이 경비를 무찌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지역에서 지정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카스카베는 그녀의 개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 진은 아무런 단서나 무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구도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카스카베는 성을 발견하고 그들은 문을 연다. 구도는 정글이 매복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경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문이 열리며 호랑이 같은 생물이 나타나 포효한다. 쿠로사기와 라자이오이는 포효 소리를 듣지만 라자이오이는 카스카베가 호랑이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라자이오이는 자신이 그녀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게임을 볼 수 있는지 쿠로사기에게 묻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진은 호랑이가 뱀파이어 악마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악마 군주라고 결론 짓는다. 그는 벽에 꽂혀 있는 검을 보고 그 검이 가이우스 역할에서 언급된 무기라고 소녀들에게 말한다. 호랑이가 그들에게 돌진하고 쿠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카스카베가 호랑이의 공격을 막고 다른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쿠도는 진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쿠도가 자신의 힘으로 그를 조종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안고 간다. 카스카베가 검을 잡고 호랑이와 싸운다. 진은 쿠도를 안고 밖으로 달려가고 그녀는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진은 그녀에게 그 경비원이 인간의 형태를 취하는 법을 배운 호랑이지만
지금은 악마 군주에 의해 흡혈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카스카베가 부상당해 돌아오고 진의 품에서 기절한다. 진은 칼을 잡고 카스카베를 돌보라고 진에게 말한다. 위에서 지켜보던 악마 군주는 숲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쿠도는 쿠로사기가 그녀에게 그녀의 재능인 힘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며 그녀의 성장 과정이 그것을 권위와 타인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한다. 쿠도는 성에 불을 지르고 호랑이는 분노에 차서 나온다. 호랑이는 쿠도를 향해 돌진하고 그녀는 그것을 성에서 유인하여 숲으로 이끈다. 쿠도는 달리기를 멈추고 호랑이가 그녀를 몰아붙이지만 나뭇가지들이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쿠도에게 공격하지만 그녀는 나뭇가지를 묶으라고 명령한다. 호랑이가 풀려나서 쿠도를 향해 돌진한다. 쿠도는 검에게 힘을 주라고 명령하고 검이 빛난다. 그녀는 호랑이를 얼굴에 찔러서 파괴하고 게임을 끝낸다. 환경이 밝아지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원이 죽었다는 사실과 포라의 교수대가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진은 카스카베를 깨우려고 하고 쿠로사기가 그를 부른다. 쿠로사기는 카스카베를 공동체 작업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그곳에는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쿠로사기는 그녀를 데려가고 진은 라지오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한탄한다. 라초이는 그가 경기를 이긴 것과 카스카베를 돌본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진에게 여전히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은지 묻고 진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진은 적을 잠시 분산시키기 위해 강력한 상대인 척하자고 제안한다. 라초이는 진을 붙잡고 밖에 있는 모두에게 지니포라의 교수형이 그들로부터 빼앗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말한다. 그는 진이 경비원을 물리쳤고 그들의 이름과 엠블럼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진은 사람들에게 엠블럼을 돌려주기 시작하고 라치오이와 쿠도는 뒤에서 지켜본다. 라초이는 사람들이 진과 그의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부탁하며 그 공동체가 악마 군주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진은 사람들에게 모두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를 향해 크게 환호한다. 천서 아이즈 건물로 돌아와 청소부인 여성이 시로야샤가 있는지 묻는 이상한 남자가 있다. 카스카베가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고 라지오이는 크로카기에게 카스카베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크로카기는 카스카베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저 좀 쉬면 될 것이라고 한다. 크로카기는 라지오이에게 그녀가 그의 공동체를 위해 싸울 것을 안다며 그들이 과거의 한 구성원을 되찾기 위한 게임에서 싸우려 한다고 말한다. 라지오는 진에게 약속했다며 과거의 구성원이 얼마나 강한지 묻는다. 크로카기는 그녀의 이름이 레티시아이며 대단하다고 말한다. 라지오는 크로카기가 그의 도움 없이도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농담하지만 크로카기는 그럴 수 없다며 토끼로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차를 만들러 가자 라지오는 악마왕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집을 엿본다. 악마 군주가 나뭇가지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라초이는 경비를 도와준 후 악마 군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공격을 시작하고 쿠로사기가 주방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집안의 모든 사람도 폭발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악마 군주는 라치오이의 주먹 뒤에 있는 힘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라치오이는 그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쿠도, 진, 그리고 쿠로사기가 방에 들어와 라치오이를 막으려 한다. 쿠로사기는 악마 군주가 그들의 동료인 레티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고 쿠로사기는 레티시아가 순혈 뱀파이어로 리틀 가든의 기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레티시아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일 뿐이라고 말하고 진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한다. 쿠도는 레티시아에게 왜 가드를 도왔는지 묻고 레티시아는 그들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답한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공동체를 맡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그녀는 카스카벨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들의 선물은 아직 미숙하고 공동체의 무게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처음에 온 목적이 쿠로사기를 설득해 공동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공동체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쿠도는 그들이 선물 게임을 통해 그녀를 되찾으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이상한 남자는 시로야샤에게 레티시아의 선물 게임을 취소했다고 말하고 시로야샤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관대한 구매자를 찾았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를 무례한 자식이라고 부른다. 그는 직접 알려주러 왔다고 말하며 그도 천한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로야샤는 페르스스의 명문가 출신 후계자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합니다. 시로야샤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천안의 여신 문장에 5점을 남겼다며 그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레시아가 끈他的话他不在这里他不能去小游戏男人说他会保管好自己的东西而希罗亚夏问他是不是打算攻击无名氏他说他会惩罚他们如果一个无名氏的社区从地图上消失没有人会在乎希罗亚夏站起来要吃开但那人打碎了他的茶杯这让希罗亚夏很生气那人告诉他他不是他的对手但在他能接近他之前他会摧毁他的家레티시아는 이름 없는 커뮤니티에 선물 게임이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실망한다. 쿠도는 그들이 레티시아를 집에 숨길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레티시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주인이 그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천한 커뮤니티 전체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엘자 요인은 레티시아에게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결투를 요청한다. 레티시아는 게임을 제안하며 규칙은 서로에게 창을 던지고 상대가 실패할 때까지 계속 잡는 것이다. 레티시아는 창에 자신의 힘을 실어 엘자 요이에게 던진다. 엘자 요이는 창을 그녀에게 다시 펀치로 날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레티시아는 엘자 요이의 힘이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창에 맞기를 바라며 눈을 감지만 구로사기는 그녀를 창의 경로에서 멀리 옮깁니다. 구로사기는 레티시아의 기프트 카드를 빼앗고 그녀의 모든 선물이 사라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레티시아에게 왜 그녀의 힘이 사라졌는지 묻지만 큰 토네이도 모양의 빛이 쿠도를 향해 다가옵니다. 구로사기는 그것을 고든의 시선이라고 부르며 쿠도에게 비키라고 말합니다. 쿠도는 빠르게 반응할 수 없지만 레티시아가 그녀를 밀어내고 빛에 맞아 동상으로 변해버립니다. 페르스스의 공동체가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엘자 요인은 전설에 따라 그들의 묘사를 기억합니다. 페르스스의 공동체는 레티시아의 동상을 들어 올리고 떠나기로 결정하지만 구로사기는 그들이 레티시아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리틀가든 외부의 지역에 팔 것이라고 합니다. 쿠로사기는 뱀파이어가 리틀가든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빛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리더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쿠로사기는 화가 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즈라를 호출하고 그녀의 무기가 나타납니다. 페르스스 커뮤니티는 그 무기가 잉그라의 무기라고 인식하지만 그것이 복제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그들에게 던지려 하지만 엘자 요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목표를 빗나가게 합니다. 엘자 요이는 그녀가 천안과 맞서고 있으니 차분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자제해왔기 때문에 그녀가 혼자서 모든 재미를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는 페르스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엘자 요인은 그들이 투명함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리더와만 거래가 있다고 말하며 진에게 카스카벨을 돌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쿠도는 쿠로사기를 데리고 레티시아를 구하자고 격려한다. 페르스스의 리더는 토끼를 좋아하는 듯 보이며 쿠로사기에게 작업을 건다. 쿠도와 엘자 요인은 쿠로사기의 몸이 그들의 것이라고 계속 논쟁하며 그녀는 판매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페르세스의 리더들은 그들을 코미디 커뮤니티라고 부르며 웃고, 쿠로사기는 무례한 남자들에게 피부를 보여줄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 엘자요이는 쿠로사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만든 시로야샤를 칭찬하고, 쿠로사기는 그들이 주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 한탄한다. 페르세스의 리더는 결투를 수용하지 않지만 쿠로사기는 그의 커뮤니티의 모든 잘못을 나열하며 보상으로 사과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리더는 증거를 요구하고, 쿠로사기는 레티시아가 석화에서 복원되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더는 레티시아가 도망치지 않도록 그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옛 친구들과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리더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로야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레티시아를 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레티시아가 그들과 만나기 위해 악마 군주에게 자신의 선물을 팔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쿠로사기와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는 레티시아를 무명 커뮤니티로 다시 들여보내는 대가로 그녀의 평생 노예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쿠도는 화가 나서 쿠로사기를 끌어내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리더는 웃으며 쿠로사기를 친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달토끼라고 부릅니다. 쿠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리더를 제어하려 하지만 그는 벗어나서 무기를 소환합니다. 그는 쿠도를 낫으로 타격하려 하지만 라자요이가 손가락으로 이를 막고 그를 밀어냅니다. 시로야샤가 그들의 싸움을 막지만 퍼시우스 리더는 쿠도가 먼저 시작했다고 비난합니다. 쿠로사기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제때 답변하겠다고 말한다. 리더는 그들에게 일주일을 주고 떠난다. 라자요이는 리더가 자신의 이름을 다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시로야샤는 페르세스 커뮤니티가 한때 고귀했으며 전설적이고 품위 있는 선물 게임을 개최하고 리틀 가든 전역에서 알려졌다고 말한다. 쿠도는 쿠로사기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쿠로사기는 그녀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선물을 희생한 레티시아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며 동료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는데 의미가 없냐고 쿠도에게 묻는다. 카스카베가 방에 들어와 그들에게 쿠키를 제공한다. 쿠도와 쿠로사기는 서로 소리 지른 것에 사과하고, 카스카베는 쿠로사기를 잃지 않고 레티시아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쿠로사기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녀는 페르세스가 괴물 고르곤을 물리친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커뮤니티가 전설과 관련된 최저 레벨부터 어떤 선물 게임 요청도 환영한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레시아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첫 두 예선 선물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라자요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시로야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2개의 가방을 주고 그 가방 안에는 수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르세스의 리더는 그의 경비원에게 검은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검은 가치가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리더가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커뮤니티가 페르세스와 결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있는 2개의 구체를 보여주고 그는 그것이 전설적인 선물 게임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결국 라자요이는 크레켄과 그레이, 즉 그 선물의 소유자를 이겼습니다. 페르세스의 리더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매우 강하게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여 다시는 그를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명 커뮤니티는 기아스로를 읽고 라자요이는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라이우스를 무찌르는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발견되면 도전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진은 그들이 전설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라이우스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단순히 라이우스를 죽이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카스카베는 성 안의 경비 숫자를 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쿠도는 페르세스 멤버의 투명성 선물에 대해 다시 상기시킵니다. 쿠로사기는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은 라이우스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라자요이는 라이우스의 선물이
그의 전 악마 군주 노예에게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쿠로사기는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묻고, 라자 요이는 별들을 가리키며 페르스스를 의미합니다. 쿠로사기는 라자 요이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라자 요이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페르스스 커뮤니티의 군인들은 무명 커뮤니티를 이기기 위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라이오스는 왕좌에 앉아 있으며 그의 경비원은 게임 준비를 하라고 재촉한다. 쿠도는 우리의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홍수를 일으키지만 페르스스 병사들은 이를 견뎌낸다. 쿠도는 라자 요이의 세 팀으로 나누는 계획을 기억한다. 진과 그의 파트너는 게임 마스터를 죽일 것이지만 쿠로사기는 심판이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할 수 없고, 그녀는 라자 요이에게 임무를 맡긴다. 라자 요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적을 탐지하고 제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카스카베는 고개를 끄덕인다. 라자 요이는 나머지를 제거할 유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쿠도가 자원한다. 쿠도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만 병사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힘을 과소평가했다며 화를 낸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기를 던지지만 그녀는 물로 그것들을 막아낸다. 그녀는 물의 나무 위에 서서 군인들을 쓸어버리라고 명령하고 큰 홍수가 군인들을 쓸어버린다. 라자 요이는 진에게 카스카베가 보이지 않는 군인들을 찾아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을 차서 기절시킨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투명함의 선물을 주는 그의 헬멧을 집어들고, 그것은 하데스의 헬멧 복제품이다. 라자 요이는 투명함이 게임에서 이기는 열쇠라고 추측하지만 또 다른 헬멧을 확보하지 않으면 리아스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카스카베가 또 다른 헬멧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고 라자 요이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한다. 라자 요이는 진에게 숨으라고 하고 그는 헬멧을 쓰고 투명해진다. 몇몇 페르스스 군인들이 카스카베를 공격하려 하지만 라자 요이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라자 요이는 카스카베에게 다른 사람을 찾았는지 물어보지만 카스카베는 다른 모든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찾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병사에게 맞는다. 라자 요이는 병사를 감지할 수 없고 그것이 하데스의 진짜 헬멧인지 궁금해한다. 라자 요이는 카스카베를 들어서 후퇴하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병사가 다시 공격해온다. 라자 요이는 병사의 존재를 느낄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쏘아 없애버리기로 한다. 카스카베는 자신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녀는 일어나 에코로케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라자 요이에게 병사의 위치를 알려주고 라자 요이는 병사를 벽으로 가격한다. 그 병사는 라오스의 경비병이었고 그의 선물을 물리쳤다고 그들에게 축하를 한다. 라자 요이가 지에게 헬멧을 던지고 그들은 라오스를 찾으러 가기로 결정한다. 쿠로사기는 혼자 한 지역에 서서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지만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진이 나타나 라자 요이에게 투명한 선물이 간지럼 태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라자 요이는 웃는다. 레우스는 그의 병사들이 무명인 하나를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하며 그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옆에는 레티시아의 동상이 있다. 레우스는 그들을 옥상으로 환영하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라자 요이는 그것이 페르스스의 전 악마 군주 알고르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레우스는 알고르를 소환하며 일어나라고 하고 붉은 빛이 경기장을 강타한다. 알고르가 나타나 그들에게 크게 소리 지른다. 성내는 비명소리가 성 전체에 들려오고 쿠로사기와 라자 요이는 그들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알골은 고든의 시선을 사용하여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석화시킵니다. 레우스는 자신의 무용한 병사들과 이름 없는 성 안의 공동체가 석화되는 것을 보며 웃습니다. 성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로 야샤는 레우스가 알골을 부른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레우스는 이름 없는 공동체가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알골은 채찍을 이용해 경기를 파괴하고 레티시아가 넘어집니다. 쿠로사기는 레티시아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알골의 채찍이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라자 요이는 진에게 그들이 데티시아가 있다 해도
악마 왕과 싸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진은 자신에게 라자 요이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장에서 그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골은 라자 요이와 진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레우스는 이름 없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약한지 비웃지만 갑자기 라자 요이가 알골의 채찍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우스는 알골에게 라자 요이를 처치하라고 소리칩니다. 알골은 비명을 지르며 더 많은 채찍을 보내고 그것들이 뱀으로 변해 라자 요이를 감쌉니다. 라자 요이는 뱀들을 쉽게 찢어내고 겁에 질린 레우스는 그의 선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알골은 라자 요이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고 레우스는 알골에게 라자 요이를 쓰러뜨리라고 소리칩니다. 알골은 2배의 크기로 성장하지만 라자 요이는 그녀를 수직으로 들어올려 땅에 내리칩니다. 알골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라자 요이가 그녀를 조롱한다. 레우스가 라자 요이를 향해 날아가 그의 뒤에서 낫으로 가격하려 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낫을 걷어찼다. 시라야샤의 하녀는 라자 요이가 인간인지 궁금해하지만 시라야샤는 라우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걱정한다. 레우스는 알골을 부르며 울자 요이를 지옥에 사슬로 묶으라고 한다. 알골은 입에서 고든 게이지를 발사하여 울자 요이를 석화시키려 하지만 울자 요이는 다리로 빔을 부수고 만다. 그는 알골을 향해 점프하여 그녀를 벽으로 가격한다. 진과 구로사기는 울자 요이가 알골의 선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구로사기는 한 사람이 세상을 파괴하는 선물과 다른 선물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시라야샤는 울자 요이가 정말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우스는 무릎을 꿇고 쿠로사기는 게임의 승자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울자 요이는 그를 멈추고 레우스에게 그가 패배하면 그의 엠블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기시킵니다. 레우스는 울자 요이가 레티시아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울자 요이는 그들이 라우스의 이름을 걸고 게임에서 새로운 엠블럼을 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퍼시우스는 심각하게 무너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레우스는 울자 요이에게 간청하지만 울자 요이는 그가 이름 없는 자들에게 맞서기를 감히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레우스는 울자 요이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공동체를 방어하려고 시도합니다. 레티시아는 눈을 뜨고 쿠로사기와 진을 봅니다. 쿠도와 울자 요이, 카스카베는 레티시아를 환영하지만 그녀를 자신의 하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겪은 후 이제 그녀가 그들의 소유라고 말한다. 쿠로사기는 레티시아를 방어하려 하지만 레티시아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하인이 되기로 동의한다. 이름 없는 커뮤니티는 야외에서 서로 파티를 연다. 쿠로사기는 회원들에게 퍼시우스가 1000개의 눈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깃발을 하늘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한다. 쿠도는 가장 먼 별들이 단순한 게임의 소품인지 궁금해하고 카스카베는 이에 동의한다. 쿠로사기는 울자 요이에게 달려가서 새로운 목표가 있다고 말한다. 쿠로사기는 그 목표가 그들의 커뮤니티의 깃발을 하늘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쿠로사기는 울자 요이의 새로운 목표가 놀랍다고 동의한다. 어느 집에서 한 편지가 날아와 식탁에 떨어진다. 아스카는 다른 세계에서 항상 얼마나 지루했는지를 회상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불을 남기고 자유롭게 나가고 싶어졌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는 초대장을 보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카스카베와 레티시아에게 깨어나고 그들이 왕실 자수가 새겨진 편지를 건네준다. 한편 울자 요이는 진과 함께 책을 공부를 마치고 낮잠을 자려 한다. 그가 낮잠을 자려 할 때 아스카가 불쑥 들어와 그를 깨우고 다른 여자들이 뒤따른다. 그녀는 그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말하며 편지를 보여준다. 그 편지는 불꽃 도마뱀의 탄생에 관한 것이고 그 안에는 북쪽 공예품들의 심사와 다양한 선물 게임이 많은 플레이어들에 의해 주최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로 큰 축제가 층장에 의해 주최될 것이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울자 요이는 편지의 내용에 흥분하여 게임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디에서 편지를 발견했는지 묻고
가스카베는 검은 토끼가 어디에 숨겨놓았었지만 우연히 발견했다고 답합니다. 짐은 거리가 얼마나 먼지 고려해보라고 경고하지만 3명의 문제아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게임에서 어떤 재미를 즐길지 기대하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다른 구역에 있는 검은 토끼에게 편지를 써서 북쪽 경계로 갈 것이라고 알리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으로 다음 날까지 자신들을 찾지 못하면 그녀는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고 적습니다. 울자요이와 다른 사람들은 북쪽 경계로 어떻게 갈지 논의하고 짐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리틀 가든이 지구보다 약 13,000배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쉬운 교통수단이 아스트랄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그는 북쪽에 조금 위치해 있지만 북쪽 국경이 여전히 약 985km 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실을 전한 후 진은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들은 이미 블랙 레빗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이렇게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울자요인은 첫눈을 추적하여 편지를 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제안하고 소녀들은 동의합니다. 블랙 레빗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지지만 찾지 못해 그들이 북쪽 국경으로 떠났고 진과 릴리를 데려갔다고 결론 짓습니다. 블랙 레빗과 함께 그들을 찾고 있는 레티시아는 그들이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스트랄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레티시아는 블랙 레빗에게 외부 게이트로 가라고 하고 그녀가 아스트랄 게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자요미와 다른 이들은 시로야샤를 만나 북쪽 국경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교통수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가 그들을 초대했으니까요. 그녀는 그들이 악마 군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들의 리더의 의도인지 물어봅니다. 진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요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플로어 마스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플로어 마스터들이 리틀 가든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존재라고 강의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위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하며 만약 악마 군주와 같은 혼란의 원인이 나타나면 그것을 처치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녀는 북쪽 경계에서 열리는 축제가 새로운 리더의 대관식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북쪽 플로어 마스터 중 한 명이 관리하는 살라만드라 지역에서 열린다고 말합니다. 진은 그들이 한때 살라만드라와 동맹이었으나 악마 군주가 공격한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시로야샤에게 살라만드라의 새로운 리더가 누구인지 묻고 그녀는 이전 리더의 막내딸인 산드라가 그 자리를 맡았다고 말한다. 진은 산드라가 리더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당황하지만 자신의 경우를 떠올리며 조금 진정한다. 시로야샤는 그들에게 축제가 차세대 리더십을 맞이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산드라가 북쪽의 주인으로 데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동쪽의 층 마스터인 시로야샤가 그녀와 함께 공동 진행을 요청받았다. 이자요이는 북쪽의 다른 층 마스터들 중 일부가 작은 소녀가 전체 구역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호출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시로야샤가 다른 것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재미있는 부분으로 건너뛰고 이미 데려가라고 방해한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들이 북쪽 구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검은 토끼가 나타나 문제아들을 잡으려 하며 난동을 부린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도망치는 동안 카스카베를 붙잡는데 성공한다. 그녀는 그녀를 가두고 아스카와 이자요이를 쫓아가며 진과 릴리를 남겨둡니다. 그녀를 잘 피한 후 아스카와 이자요이는 함께 도시를 탐험합니다. 한편 카스카베를 가두라는 요청을 받은 시로야샤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창조자들의 전투라는 게임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며
그녀는 이를 수락합니다. 흑토끼는 아스카와 이자요이를 따라잡고 아스카를 가두는 데 성공하며 이자요이는 다시 도망치려 합니다. 그가 다시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이자요이를 쫓아가며 마을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자요이는 그녀가 자신을 따라잡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근처의 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게임을 도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걸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잡으면 단 하나의 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공정한 싸움에는 흥미가 없다고 반박하며 동등한 내기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신의 내기를 변경하고 그는 그것에 동의한다. 게임의 조건이 나타나고 두 사람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태그하여 이길 수 있으며 패자는 승자가 주는 한 가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표시된다. 게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동전이 던져진다. 한편 아스카는 현재 자신을 가두고 있는 레티시아와 릴리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그들은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희귀한 작은 정령을 발견한다. 그들이 보자 정령은 겁을 먹고 날아가고 아스카는 그것을 쫓아간다. 레티시아는 릴리에게 진과 함께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아스카를 쫓는다. 블랙 레빗은 이자요이와 거의 동일한 속도를 가진 것 같아 그녀를 태그하기 위해 거리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그녀가 리틀 가든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 그녀의 시야를 잃게 되면 그에게 방역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항상 눈에 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파괴적이 되며 결국 그들은 동시에 서로를 만져 게임을 무승부로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이미 살라만드라 군사 경찰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조자들의 전투가 시작되고 카스카베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그녀가 맞닥뜨린 모든 상대를 물리칩니다. 시라야샤는 카스카베를 무명의 마지막 결승 진출자로 발표하고 그녀의 공동 진행자인 산드라 돌트레이크를 호출하여 다음 날 게임의 규칙을 발표하게 합니다. 이 게임은 그녀의 즉위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열립니다. 이자요이와 블랙 레빗은 그들이 도시에서 일으킨 파괴에 대해 산드라, 즉 살라만드라의 새로운 통치자 앞에 서게 됩니다. 산드라는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고 살라만더의 탄생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이며 시라야샤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로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몇몇 경비원들은 그녀의 대답에 불만이 있지만 그들은 통치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해산시키고 열정적으로 진과 릴리, 그녀의 오랜 친구들을 포옹하러 달려간다. 산드라가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보디가드이자 형인 만드레이크가 그들을 산드라와 분리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지만 이자요이가 즉시 그것을 막는다. 그는 그들의 축제에 그런 무명 인사들을 초대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수치라고 외친다. 산드라는 그들이 한때 동맹이었고 그런 행동은 필요 없다고 그에게 경고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이제는 북쪽층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그들 같은 무명 인사들이 그녀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시라야샤가 그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그는 그가 동쪽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 더 놀린다. 이자요이가 소문에 대해 묻자 시라야샤는 수천 개의 눈을 가진 임원이 악마 군주에 의한 침공의 징후를 살라맨더의 탄생에서 예견했다고 대답한다. 마침내 정령을 잡은 아스카는 정령에게 먹이를 주며 그와 친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묻지만 정령은 계속해서 라텐핑거라고 말하며 아스카는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이자요이는 시라야샤에게 이 예측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층장의 지위를 놓고 싸우기 위해서였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녀는 맞다고 답하며 그들은 자세한 사항 없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예측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묻고
그녀는 라플라스의 악마가 모든 것을 예지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한다. 시라야샤는 덧붙여서 예언은 악마 뒤에 숨은 존재가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만 언급하고 누가 그 공격을 주도하는지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자요인은 라플라스의 악마가 공격의 배후 인물을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추가한다. 그 이유는 범인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이름조차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황한 지는 다른 측장이 악마 뒤에 숨어서 연합했을 수도 있다고 묻지만 시라야샤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다른 측장들은 샌드라의 출생에 대해 주저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게 된다. 측장들이 악마들에게서 약한 공동체를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악마들과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산드라가 진과 그의 친구들에게 악마 군주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은 동의한다. 시라야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가장 강력한 층 마스터이므로 악마 군주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자요인은 불만을 표시하며 그녀에게 자신이 악마 군주를 먼저 물리쳐도 괜찮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것에 동의한다. 아스카와 정령은 근처의 전시회를 안더그라운드 갤러리에서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돌아다닌다. 그녀는 그곳에서 거대한 빨간 로봇 작품을 보고 그것이 정령이 추측한 커뮤니티인 라텐핑거에 의해 전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그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강한 바람이 갤러리 안으로 불어들어와 모든 불을 꺼버리고 전체가 완전한 어둠 속에 빠진다. 갤러리 끝에서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찾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즉시 쥐떼가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쥐들은 면역인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레티시아는 도시를 날아다니며 아스카를 찾고 있지만 갤러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는다. 아스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포리지가로 게임에서 검을 소환해야 하며 쥐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쓴다. 결국 그녀는 쥐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요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탈출 계획을 생각하면서 요정을 보호하려 한다. 그녀가 쥐들을 따돌리려 할 때 레티시아가 나타나 자신의 존재로 쥐들과 공격자를 쫓아낸다. 아스카는 쥐들에 대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한탄하며 천안의 멋진 온천 중 하나에서 휴식을 취한다. 자신은 쥐보다도 권위가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루이오스가 자신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리틀 가든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검은 토끼와 시로야샤가 시끄럽게 아스카와 수영장에서 만나고 세 사람은 여자 대화를 나눕니다. 릴리와 레티시아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시로야샤는 악마왕 공격에 대한 예언을 알려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아스카는 리틀 가든에 온 것이 값진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온천을 나서는 동안 소녀들은 이전에 남성 온천을 이용했던 이자요이 진과 마주쳤습니다. 시로야샤는 잠깐의 회의를 소집하고 검은 토끼에게 다음날 카스카베의 게임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은 토끼는 이를 수락합니다. 카스카베는 시로야샤에게 자신이 누구와 대결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카스카베의 상대 중 한 명이 라텐팡거에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카가 커뮤니티에 대해 경고하는 동안 이자요이는 카스카베가 맞붙게 될 사람이 함린의 피에드 파이퍼라는 것을 추론해냅니다. 시로요샤는 하멜른의 피에 드파이퍼가 악마 뒤에서 일하던 공동체였다고 밝힌다. 그들은 그림리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라텐팡거가 피에드 파이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다. 진은 이야기를 전하며 아스카는 그와 적과의 만남 사이에 연결고리를 깨닫는다. 아스카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작은 정령을 내려다보며 그가 악마의 부하인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블랙 레빗은 필요한 소개를 하면서
그녀가 그날의 심판이라고 소개되자 관중들이 환호한다. 살라만드라 대표들과 함께 같은 상자에 앉아있는 아스카와 그녀의 다른 친구는 작은 정령 친구를 내려다보고 그녀가 악마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느낀다. 카스카베를 준비시키기 위해 레시아와 진은 그녀에게 상대방인 아샤 이그니스 페디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 카스카베와 그녀의 상대가 링에 들어가 혼란스러운 경기를 준비한다. 그들은 출구를 먼저 찾거나 상대방의 선물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다른 제한된 장소로 이동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카스카베는 레시아와 진이 준 팁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적의 선물은 잭 오 란탄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라인보에서 태어난 악마로 윌라가 만든 최고의 이니그스 파투스입니다. 불행히도 레시아와 진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상대방이 출구를 찾는 동안 많은 도전을 겪습니다. 아스카와 다른 사람들은 싸움을 지켜보며 카스카베가 겪는 어려움을 한탄합니다. 제고란탄의 막대한 압박 속에서 카스카베는 불가능한 상황을 깨닫고 항복하여 경기를 포기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제고란탄은 카스카베에게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껴 친구가 도와줄 것을 고려해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사과하고 떠납니다. 카스카베가 결국 경기를 잃게 되었지만 산드라는 그들이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언급하고 아스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 이자요이는 하늘에서 검은 종이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마을 곳곳에 퍼져 있다. 그들은 하나를 잡고 그것이 검은 기아스 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시로야샤에게 게임 마스터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호스트 마스터의 승리 조건은 무조건 항복하거나 모든 플레이어의 죽음이라고 명시한다. 플레이어의 승리 조건은 거짓 전설을 깨고 진정한 전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그들의 마을이 악마군주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마을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른다. 게임의 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시로야샤는 검은 안개 구체에 봉인되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안개가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리고 아스카는 이자요이에게 안전하게 착지시켜 받쳐줍니다. 경기장 위로 함린의 핑거피퍼의 일부 구성원들이 접근합니다. 이자요이는 진에게 시로야샤를 돌보며 도시의 패닉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적들에게 향해 돌진합니다. 악마왕을 찾고자 하는 이자요이는 그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고르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적은 그의 공격에서 벗어나 그림자 형태의 공격으로 이자요이를 제압하고 파트너를 도시 아래로 보냅니다. 레티시아는 다른 강력한 적과 싸우고 샌드라가 그녀와 함께 싸웁니다. 만드레이크와 도시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노력하고 블랙 레빗이 그들을 지원합니다. 플루트 소리가 들리고 그 후 주변의 일부 마을 사람들이 지배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둠의 안개에 갇힌 시로야샤는 아스카, 카스카베, 진에게 블랙 레빗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말한다. 첫째, 그녀는 이 게임의 규칙이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길 방법이 없을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 둘째, 그녀는 관련된 악마 군주가 다른 커뮤니티의 지배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 셋째, 그녀는 악마 군주가 특정 마법을 사용해 자신을 한 곳에 가두었다고 전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적인 라텐이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며 마음으로 조종된 하수인을 보내며 방해한다. 카스카베는 하수인들을 밀쳐내지만 라텐이 플루트를 불어 아스카가 무릎을 꿇게 만든다. 라텐의 지배를 피하려고 애쓰던 중이다. 아스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진에게 카스카베를 경기장에서 데리고 나가도록 명령한다. 그래야 라텐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아스카는 라텐을 얼려서 공격하기 위해 칼을 들고 돌진하지만 라텐은 즉시 주문에서 벗어나 아스카를 쉽게 쓰러뜨린다. 라텐은 마을을 향해 나가 플루트를 크게 불어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지배를 받게 한다. 살라만드라 땅에는 심각한 혼란이 있고
라텐의 마법에 걸린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블랙 레빗은 판사 마스터로서의 권한을 사용해 게임을 중단시키고 모든 플레이어와 주최자 간의 전투를 중지시킨다. 그녀는 양측에게 협상 테이블로 이동해 회의를 하도록 명령한다. 선물 게임의 평가와 협상이 시작되며 이름 없는 이들이 커뮤니티 리더이기도 한 페스트에게 게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 한다. 페스트는 그들이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블랙 레빗은 리틀 가든의 메인 허브와 연결된 귀를 사용해 이를 확인한다. 그녀는 시로야샤가 완전히 공정한 방법으로 구속되었음을 확인하며 어떤 위반도 없음을 알린다. 게임 재개 시점을 결정하려고 할 때 주최자들은 블랙 레빗에게 게임 재개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묻고 그녀는 약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호스트들은 한 달 후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지만 진과 이자 요인은 그 결정에 불만을 느끼는 듯하다. 페스트는 이미 도시 전역에 일종의 질병을 퍼뜨리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방역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커뮤니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은 시로야샤와 모든 무명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인 그림 그리모어 하멜린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카수카베와 릴리는 아스카를 찾으면서 대피소의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아스카는 잭 오 랜턴과 함께 다가오고 아스카가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한다. 그 말을 듣고 카수카베는 흥분하여 거의 균형을 잃을 뻔한다. 지는 페스트에게 그림 그리모어가 새로운 커뮤니티인지 묻고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지만 이자 요인은 그들이 새로운 커뮤니티이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명들이 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는 그들에게 흑사병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고 말하며 한 달 후에 게임을 재개하면 아마 이미 죽어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커뮤니티가 더 많은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한 이자 요인은 규칙을 약간 어기고 블랙 레빗의 참가를 허용하며 게임은 일주일 후에 재개된다고 결론 짓는다. 아스카는 작은 정령 요정에 의해 지하 동굴에서 깨어나고 그녀는 곁에 있는 큰 빨간 로봇딘을 발견한다. 그녀는 동굴 주변에 많은 작고 희미한 빛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빛들이 그녀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멜린에서 죽은 아이들의 130명의 영혼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딘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이를 사용해 라텐팡거의 잘못된 동화를 끝내야 한다고 전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딘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조건의 게임을 통해 라텐팡거의 진정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녀는 그들의 힘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묻고 그들은 만약 딘이 그녀에게 복종한다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인다. 회의가 열린 지 4일이 지났고 세라만드라의 시민들은 페스트가 그들에게 퍼뜨린 전염병으로 아프고 있다. 라텐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뻐하며 페스트에게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페스트에게 자신이 악마 군주로서 선물 게임을 주최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가 결국 그녀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페스트가 그들을 하나씩 상대해야 할 것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라텐과 우르초는 항상 그녀의 편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카수카베는 흑사병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자 요인은 그녀가 지루할 때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녀의 방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게임의 답을 찾았는지 묻고 그는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블랙 레빗이 이야기했던 이론의 예를 들며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일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결과로 합쳐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함렌의 기념비에 새겨진 130명의 사망자 수와 비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4가지 가능한 원인이 웨스터, 라텐, 슈트름 또는 페스트였으며 그중 어느 것도 사망자를 초래하지 않으면 거짓된 전설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가 누군지 물어보자 그는 피알첼라가 페스트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능력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제한된 시간 내에 130명의 사망자가 있어야 한다고 계산합니다. 흑사병은 소빙하기 이후인 14세기에 태양의 약화로 인해 발생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로야샤는 태양 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게임에 참가한다면 흑사병이 게임의 필수 요소이지만 태양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게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주 요인은 이야기 속에서 마을 곳곳에 퍼져 있는 함렌의 피에 파이퍼를 묘사한 찢어진 유리를 떠올립니다. 힌트에 따르면 그들은 진실된 전설을 묘사하는 찬구의 그림을 제외하고 모든 찢어진 유리를 부셔야 합니다. 게임날, 이자요이와 다른 이들은 살라만드라 주변에 흩어져 거짓 전설에 오염된 유리들을 깨뜨립니다. 헤멜른의 음산한 그리모어가 패닉에 빠진 헤멜른 마을을 소환하며 오염된 유리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힘을 2배로 늘립니다. 신성이 활성화된 배서가 이자요이에 맞서려고 합니다. 블랙 레빗과 산드라가 페스트와 손을 맞잡고 싸우는 동안 진과 다른 이들은 많은 슈툼을 소환하는 라탄과 싸웁니다. 그녀의 파괴적인 도자기 형상, 도자기 괴물들입니다. 슈툼이 진과 릴리를 공격하려는 순간 아스카가 딘의 명령으로 그들을 구합니다. 악마 군주 페스트와의 전투 중 이자요이는 신성이 활성화된 배서와 충돌합니다. 배서는 신성 덕분에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며 이자요이를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130명의 생명은 그가 지금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순한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자요이는 그가 진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것을 추론한다. 시민들은 더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깨기 위해 도시를 돌아다닌다. 그러나 이자요이는 외서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임을 확신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전염병의 쥐를 조종하는 남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남자는 16세기 이후 전염병이 가장 심할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자요이는 몇 가지 가상의 예를 들고 결론적으로 그가 정확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외서는 그를 칭찬하고 마왕이 되라고 하지만 그는 즉시 거절한다. 그들은 이후 전투를 재개한다. 전투 중에 아스카가 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도시에서 나타나 레틀이 만든 모든 슈트룸을 물리치고 의도적으로 라텐에게 권력 게임을 도전한다. 그녀는 딘을 유혹하기 위해 플루트를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다. 산드라와 블랙 레빗은 페스트와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블랙 레빗은 페스트가 유령이라는 추측을 꺼내고 그녀는 이를 확인합니다. 페스트는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햄렌에서의 130번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8만 명의 원망 많고 원한이 가득한 악령들의 대표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후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자요이와 외서의 충돌이 계속되지만 지루해 보입니다.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움을 조금 더 즐기기로 결정합니다. 라텐이 연주하는 노래의 멜로디를 듣고 아스카는 그녀의 음악적 능력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라텐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사라집니다. 아스카와 딘은 이후 마왕을 향해 나아간다. 전투가 너무 격렬해져 이자요이가 전투를 즐기기 시작할 때 배서가 전투 능력을 잃고 패배를 받아들이며 사라진다. 파트너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페스트는 시라야샤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시로 독성 전염병을 방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던 아스카는 페스트가 도시 위에 방출한 치명적인 안개로부터 카스카벨을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한다. 팀원들과 재편성한 이자요이는 페스트가 블랙 레빗을 향해 쏜 공격에서 그녀를 구한다. 블랙 레빗은 계획을 세우고 아스카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주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다. 반면 이자요이는 페스트와 판체스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카드가 나올 시간을 벌며 즐거워한다. 산드라가 공격에 합류하고 그 다음 블랙 레빗이 나온다. 그들은 페스트에게 힘든 싸움을 주지 않는 듯 그녀의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페스트가 블랙 레빗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이자요이가 그녀에게 닿기 직전에 그것을 막아낸다. 그녀는
세 사람을 날려보내는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발사한다. 악마 군주와 잠시 싸운 후 블랙 레빗은 자신의 기프트 카드를 드러내고 참석한 모든 사람을 달로 전송한다. 블랙 레빗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태양의 빛으로 공격을 무효화한다. 페스트는 그들을 향해 발사하며 그녀를 약화시키려 한다. 페스트는 이자요이에 의해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아스카는 블랙 레빗이 이전해 준 인드라의 창으로 딘을 장비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페스트가 도망치려고 하지만 샌드라가 마치 주문을 걸듯이 페스트를 제지한다. 데인이 창을 던져 페스트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끝낸다. 시라야샤는 살라만드라의 사람들에게 잘 싸웠다고 칭찬한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듯 행동하면서도 싸움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그녀는 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 그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게 한다. 샌드라는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라텐핑거의 위치로 돌아온 아스카는 130명의 영혼을 해방한 것에 감사받는다.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 요정들은 아스카에게 함린의 피터 파이퍼 이야기의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그들의 자신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욕구가 리틀 가든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향하며 외저 강을 따라 노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파이프를 불었다고 덧붙입니다. 천천히 사라지며 그들은 딘과 131번째 친구인 아스카의 요정 친구를 어린 소녀에게 맡깁니다. 아스카는 그 요정의 이름을 마론이라고 짓고 그녀가 햄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진정한 전통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후 이름 없는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공동체의 밭을 바라보며 아스카는 마론에게 땅을 회복하고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지 묻습니다.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스카와 이름 없는 이들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자요이는 만드레이크에게 그들이 축제에 악마 군주를 초대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다가갑니다. 그는 그에게 살라만드라만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말한다. 소데나 게레바 카레와 모두를 파괴시다다로 샌드라도 포함해서 무슨 변명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라는 이자요이에게 산드라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자요이는 오히려 살라망드라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을 돕는 첫 번째 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름 없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마룬과 딘의 도움으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